부대로 복귀한 신은 명실상부 에이스가 되어 진가를 발휘합니다. 시작부터 적인 투기 30기와 전투를 벌이며 새로운 기체 타이거 샤크를 타고 에이스를 증명하는 적기를 격추하고 또 격추합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진 듯한 신. 적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실력도 일치월장하여 고공에서 활강하며 고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이게 되죠. 그런 와중에 적의 공격에 눈을 다친 아군 제스가 무작정 기관총을 난사하며 피하 식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달라진 신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운이 없었던 거라며 제스를 직접 뒤에서 격추시킵니다. 사람을 죽여도 무덤덤해진 건 언제부터일까요?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신. 자신도 모르게 에어리어 88에 몸과 마음이 적응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어리어 88에 뉴 페이스가 등장합니다. 얼굴에 많은 흉터와 호랑이를 연상케 하는 슈트를 입은 그는 통킹만의 식인 호랑이라 불리는 전 베트남 공군 중위 구엔 반 초우였습니다. 담배를 만나게 피며 신을 도발하지만 말년병장을 넘어 말뚝을 박아가고 있는 신에게 그건 가소로운 도발이었습니다. 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며 적과 아군을 구분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죽기 싫으면 자기 앞을 막지 말라고 무서운 눈으로 대답합니다. 뭔가 마음이 맞을 것 같다는 초우. 사실 좀 쫄았겠죠. 이어서 맥코이 영감으로부터 야마토 항공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칸자키로 사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은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죠. 한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칸자키의 사장실 요코는 칸자키를 찾아와 자신의 주식을 팔겠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엔에 자신의 지분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신의 위약금을 대신 지불하고 에어리어 88에서 퇴역하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카자마 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견딜 수 있다는 요코. 저런 말 상당히 위험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칸자키는 덥석 약점을 물어버립니다. 칸자키는 요코의 지분을 원하는 값에 사겠지만 오늘 밤 함께 지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요. 음흉한 눈빛의 칸자키. 요코는 손을 뿌리치며 돌아가지만 칸자키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 예견합니다. 신은 맥코이 영감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에 귀가하고 있는 요코 아버지의 주소와 연락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컵라면을 덤으로 얻게 되는데 명장면 중 하나죠. 컵라면은 4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3분 아닌가요? 한편 야마토 항공의 B-24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결함기라는 소문이 퍼지고 칸자키의 입지도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에어리어 88에서는 또다시 어려운 작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적의 연료 기지로 작전에 성공하면 3개월간 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 기지는 크레바스라고 하는 폭 400m, 깊이 500m의 협곡을 지나야 하며 게다가 5군데 난간이 있어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용병들은 입을 맞춥니다. 항상 싸우다가도 보스를 끌어올릴 줄 아는 프로 중의 프로들이네요. 사키는 5개의 단면들을 겹쳐보이며 약 25m, 15m의 전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터널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작전은 오늘 밤 추격이라며 보스는 3배, 못 돌아오는 자의 목도 나눠먹는 야리끼리 작전이었습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대규모 추격. 그것도 야간 비행이 시작됩니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협곡으로 들어가는 용병 기체들. 카자마 신을 선두로 모두들 잘 지나갑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대로 파괴. 3번째 포인트까지는 무사히 통과하나 4번째 포인트부터 협곡의 바위를 피하지 못해 기체들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에서는 연쇄적으로 4개의 기체가 연이어 파괴되기도 하죠. 역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어렵게 협곡을 통과한 용병들. 하지만 수직 기동이 가능한 해리어가 요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정에 빠진 용병들은 적에게 딜을 잡힙니다. 상당수의 용병들이 기체의 성능 차이로 쉽게 딜에 잡히며 격추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빠른 기동력과 에이스 용병들의 직감으로 적의 공격을 피하며 해리어를 압도하게 되죠. 스피드로 승부하는 베트공 초우.
수직에서 활강하며 피에 미쳐 날뛰입니다. 실력은 상당하네요. 탈출하는 저까지 사살하는 잔인함을 보여주는데 뭔가 곡선이 나타납니다. 아군들의 엄호로 안전하게 적의 기지에 도달한 포격대의 공습이 시작되고 적 연료기지는 순식간에 초토화. 작전 성공합니다. 한편 료코는 칸자키의 의도대로 호텔에 오게 됩니다. 먼저 샤워하라는 칸자키. 카자마 신의 소중한 것을 짓밟아 주겠다며 웃어대는데 정말 한 대 쳐주고 싶네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걸까요? 칸자키가 샤워장에 난입하려 하자 깜짝 놀라며 넘어지는 료코. 하지만 절묘한 타이밍에 칸자키는 경찰에 의해 업무상 횡령,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칸자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반정부군이 아슬란 수도로 침공하게 되며 에어리어 88은 전원 전투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키는 신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슬란의 자쿠 구왕이 프랑스로 망명할 때 호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도착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에어리어 88을 퇴역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었죠. 너를 해임한다며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짐을 싸는 신. 이렇게 신의 마지막 호위 작전이 시작됩니다. 날개짓을 하며 인사를 하는 동료들. 죽음을 함께한 전우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모두 이런 전우들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저도 갑자기 군 동기 녀석들이 보고 싶군요. 그땐 정말 와수리에서 형제처럼 지냈었는데 보고 싶네요. 아무튼 신은 프랑스에 도착하고 종이 한 장으로 제대를 합니다. 이어서 료코의 집에 전화를 하지만 엇갈리는 두 사람. 집으로 찾아가면 될 텐데 신은 프랑스 관광을 다니며 더욱 엇갈리게 됩니다. 료코도 집에 오자마자 다시 외식하러 나가게 되고 신은 관광 후에 또다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네요. 순간 신은 이상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평화로운 세계에 왔지만 화약 냄새가 없어 평화로움에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게 되죠. 그것을 증명하듯 프랑스 강도 3인조와 시비를 붙게 되고 칼을 보자 웃어대기 시작합니다. 오싹하네요. 강도들과 소동으로 경찰에 연행된 신은 정부 관계자에게 타이거 샤크의 연료를 채워달라고 합니다. 현재 내전 중인 아슬란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신. 마지막으로 요코에게 전화를 하는 신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찢어버리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토록 원했던 삶을 찾았으나 2년이 넘는 용병으로서의 삶은 그를 변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한편 에어리어 88에서 사키는 용병들을 자원 폐거하고 적기를 돌파하여 자국으로 탈출하라고 지시하죠. 실직자들의 마지막 출격이 시작됩니다. 사키는 적기를 통과하지 않고 유턴하며 반정부군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못했던 것일까요? 용병들이 사키를 따라 적들에게 달려듭니다. 사키는 돈 계산도 못하는 머저리들 따라오라며 반정부군과 격전이 시작됩니다. 젠슨, 발고리 캠벨도 사망. 초우는 탄약이 다 떨어지고 탈출을 합니다만 인간고일까요? 낙하산의 탄체로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6기만 남은 에어리어 88. 적 편대는 17기. 죽음을 각오한 용병들. 하지만 주인공 신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고를 외치며 씩 웃는 모습은 많은 여운을 그리고 전장이 바꾸어버린 한 남자의 운명을 잘 묘사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타이거 샤크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에어리어 88 OVA판은 막을 내립니다. 어렸을 때는 이 엔딩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후 연재 중이었던 뒷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최종적으로는 신은 기억 상실에 걸려 메인 부대의 기억은 잊은 채 료코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결말 자체로 에어리어 88 제 기억 속의 엔딩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선택 혹은 실수로 삶이 바뀌었을지라도 그 삶에서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진한 남자의 향기가 나는 작품 에어리어 88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구독되어 있습니다. 캡틴 신바사였습니다.